흑돼지 농장에는 돼지에 푹 빠져 사는 이가 있습니다. 안 먹어요. 얘들 이거 아침 주고 요것만 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되지. 돼지가 우선이라. 돼지 추운데 밥이라도 먹어야 덜 춥지. 그래도 그냥 밥부터 먹고 사람이 먼저 살고 가야지. 요것만 얼른 주고 먹자. 남편의 관심사는 오직 돼지. 아내도 뒷전이죠. 밥 다 식어 빠지잖아. 애들 밥 달라고 이거 말아요. 어? 돼지만 보는 남편과 그것이 서운한 아내. 부부의 하루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람이 밥을 먼저 먹고 사람이 살고 나서 돼지 밥을 줘. 나한테도 돼지한테 신경 쓰는 만큼만 좀 써봐. 돼지 농장의 농부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양반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안동. 남선면에서도 끝자락 산기슭에 부부의 흑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흑돼지와 동거동락한 지 올해로 7년째. 부부의 하루는 200여 마리의 돼지들의 아침을 챙기는 걸로 시작됩니다. 돼지 마리수가 많다 보니 축사 정리하고 먹이 주는 데만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그렇게 급하면 얘네들 다 얼른 주고 가자. 요것만 주면 되는데. 알았어, 그럼 나도. 그래. 좀 주고 가서 주면 되지. 저쪽에 줘. 일로 와. 여 와서도 먹어라. 돼지 먹이는 하루 2번 챙기는데 주로 남편인 손한섭 씨가 도맡아 합니다. 일찍 같이 나와가지고 좀 같이 주면은 벌써 다 줬잖아. 나는 밥 했잖아. 그 밥 차려놓고 바로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주고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아이고 참네. 자기는 돼지 키우면 되고 나는 또 밥하면 밥 해가지고 자기 밥 주면 되고. 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거 밀고 다녀. 내가 썰서 줄게. 그럴까? 이거 주는 것도 힘드네. 밥하는 것만 힘든 줄 알지? 밥하는 것도 힘들지. 밥하는 게 뭐가 힘들어? 이런 놓고 구루마를 안 끓여봤으니까. 그러니까 구루마를 좀 이렇게 서로 같이 좀 끌고 보면은 생전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손발이 안 맞잖아. 왜 생선 처음 하노 내가? 당신은 내가 도와줬는 거는 맨날 잊어버리지. 다 먹었어. 빨리 좀 먹었다. 같이 주니까 얼마나 빠르노? 그렇게나 하네. 돼지를 키우자고 결정했을 때부터 친환경 농장을 꿈꿨던 부부. 그래서 농장은 모든 것이 사람의 편리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있던 축사를 보수해 만든 우리는 돼지의 활동 반경을 고려해 최대 마리수를 제한했습니다.
두 개의 돈사 중 하나는 성돈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어미와 아기들만 지냅니다. 새끼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분리해 둔 겁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친환경 농장이다 보니 일은 대는 많아졌죠. 하지만 돼지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걸 보는 건 부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크는 거 보면은 이쁘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가서 목막지도 수거해오고 또 집도 사다가 넣어주고. 이제 다 끝났지요? 지금 나는 저기 묵공장에 묵누룽지 가지러 갈 시간인데. 너무 돼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도 저기 묵누룽지 가지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맞춰줘야지. 얼른 갔다 와서 먹지 뭐. 좌우지간 하여튼 빨리 갔다 오소. 이틀에 한 번씩 묵을 가지러 가는데 하필 오늘이 그날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도 부부가 한 상에 앉기는 틀렸나 봅니다. 묵을 끓이고 나면은 그 솥에 눌어붙는 누룽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누룽지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걸 이 공장 측에서는 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돼지를 주면은 돼지들 간식으로 아주 좋아하죠. 묵공장까지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을로 나오는 것이 안섭 씨의 유일한 외출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작업장으로 다 올라갔네.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생활을 돼지에게 맞추고 있는 안섭 씨. 묵공장과 안면을 튼 건 5년 전. 돼지에게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어서 지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묵 중에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눌러붙은 것들만 받아오는데요. 보기는 이래도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는 제품이라 위생이나 품질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거 저기 뭐야 그냥 다 실었고요. 예, 갈게요. 저 고맙니다. 아, 예, 아니요, 아닙니다. 예, 좋으신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고 활용되니 서로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도 돼지들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는 재미로 예, 이렇게 늘 수고를 해갑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내 수연 씨가 아침도 못 먹고 나간 남편을 기다립니다. 여보세요? 아들 어디 오고 있어? 한 시간 반 정도 도착할 거예요. 아 이따 보자. 응.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좀 통화하는 중에 이제 필요하다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와가지고 도와주고 가고. 부부가 안동으로 내려오면서 아들들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일이 있을 때면 도우러 와줍니다. 갔다 왔어요. 가는데 좀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네. 이게 이제 도토리 묵인데 이게 이제 주문 양만큼 만들고 나머지 요거는 누룽지. 맛있게 잘 먹겠다. 탑을 오르려면 그렇게. 가져온 묵은 보관해뒀다가 하루에 한 번 오후쯤에 간식으로 줍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돼지들 밥 챙기고 농장 정리하고 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한 시간이면 온다는 아들이 해질녘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첫째 아들 영민 씨는 방학 되면 한 번씩 내려오곤 했는데 오늘은 친구와 함께입니다. 들어와. 좀 당황스럽겠다. 고기 가져가가지고 펴줘가기로 기다려.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한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 한 번 도축할 때 가족용으로 따로 준비해둔 겁니다. 앞다리살. 아까 전에 그 돼지 보셨죠? 그거 도축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소세지도 만들고 하는 그거고. 술같이 네가. 아니 커피 마시려고 지금 아, 커피? 동락이가 왔는데 커피 나도 커피 못 마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려고 지금 자주는 못 왔고요. 방학 기간이니까 또 마침 농장 일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좀 도와드리고 자주 뵙고 싶어서 이번에 그냥 내려왔어요. 힘들고 지레 포기할 법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이런 거 힘든 거 안 하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일을 하세요. 아들 얼굴도 안 보고 돼지 간식부터 챙기는 안섭 씨. 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안섭 씨가 돼지에게 일이 지극정성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맛있는 간식이 왔어요. 돼지 농장은 안섭 씨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돼지에게 모든 것을 걸었으니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수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농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기다릴 가족들을 위해 서두르는데요. 평소 부부가 먹을 때는 단촐하게 반찬 몇 개만 오르는데 오늘 저녁 밥상은 푸짐합니다. 아이고. 네, 맛있게 드세요.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건강한 저녁 밥상. 귀농이 주는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맹물에만 넣어서 삶았는데도 아무 맛이 저기 없지. 네. 내가 고기 사가가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물만 넣으라 하면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고 내보고 막 그래. 나 같아도 그냥 사면 자연스럽게 맥주든 뭐든 넣게 되니까. 하다못해 후추라도 조금 넣고. 후추도 안 넣었잖아. 오늘 고생. 이제 돼지 잘 키운 것 맞죠? 대답 안 하는데. 잘 키웠으니까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1년 365일 하루도 어떻게 뭐 비울 수가 없이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하루라도 빈틈이 있으면은 꼭 말썽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비우고 매일같이 신경을 써가면서 맞아. 일하는 하여튼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또 하고 내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남자들이 해야 되는 소리 아닌가? 귀촌으로 시작해서 귀농을 하기까지 13년. 안동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아직도 해요? PPT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PPT 만들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사진 올리고 하는데 옛날에 기란사를 적에 소 키우던 사진도 있죠. 부부가 처음 안동으로 내려온 건 안섭 씨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 처음 도전한 일은 한우 농가. 하지만 쉽지 않았죠.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사료 사놓고서 먹이면은 며칠 못 가서 사료 떨어지면은 또 소 한 마리 팔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소가 사료를 먹는 게 아니고 사료가 소를 먹고 앉아 있는 거야. 사료가 소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참 안 되겠구나 하는데 정부에서 소 한 마리당 뭐 80에서 90 정도를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폐업 신고를 했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전한 일이 바로 흑돼지 농장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7년 만에 흑돼지 200마리 규모의 친환경 농장이 됐죠. 내가 말로 표현을 다 안 해서 아이 그렇지. 됐네요, 고마.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생각하는.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하면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는데 깨야 보배가 되지. 나도요 둘이 차 타고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회 사가지고 떠서 먹고 오고 싶고 그래요. 쓰면 또 채워지는 게 돈이야. 누가 그래? 누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우여곡절 많았던 시절.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흑돼지 농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죽 300만 마리가 매월 처분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부자 아니랄까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똑같네요. 은 아빠, 내 오늘 생활 계산에 총겨 있는 거 알죠? 갔다가 갔다가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일찍 오고 나도 지금 이대로 일하러 나갈 거니까 알았어요. 볼일 잘 보고 와. 알았어요. 귀농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교육이나 모임이 많은데요. 이런 바깥 활동은 모두 수연 씨 차지입니다. 맨날 막 시간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서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끝까지는 다 해놔놓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오늘은 큰아들이 있어 빨리 집을 나선 겁니다. 오로지 돼지에만 매달려 있는 남편 때문에 시작된 활동. 하다 보니 귀농에 필요한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고마워. 뭐가 할 얘기가 있어? 이번에도 체험 프로그램 잘 구동하셔야죠. 네, 잘해야 되죠. 그래 지금 그 혼자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든 거는 네. 우리 장 팀장하고 소통해가지고 네.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세요. 네. 모두 권리는 있습니다. 돼지를 친환경으로 키우면서 수익을 낼 방법으로 체험 농장을 생각했던 수연 씨.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체험 농장 역시 모임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정보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투표권 그 시각 농장에서는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람들 와서 일할 거 때문에 장어 하나씩. 부모님의 귀농으로 본의 아니게 방학 때면 농부로 지내는 큰아들 영민 씨. 작업복에 장화까지 착착 갇혀 있는 폼이 나름의 연륜이 묻어납니다. 어설퍼요 저는. 그래서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손이 부족하니까 손만 들이는. 네.
말은 이리 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돼지 다루는 것도 능숙합니다. 예전에 여기 청소할 때 소 키울 때는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소 냄새가. 도와드리러 오면 그 냄새도 너무 독해서 힘들었는데 돼지 치우는 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오늘 할 일은 돼지우리 청소. 특별한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땅이 질척해졌다 싶으면 한 번씩 흙을 갈아줍니다. 지금이야 트랙터로 쉽게 하지만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660제곱미터나 되는 돈사를 종일 삽으로 치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돼지 오물이 섞인 흙은 버리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이걸 어디에 쓸까나 싶지만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효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농가에 이제 나눠 쓰죠. 상토 씨르신다고요? 아, 예.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작업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땅을 파는 돼지의 특성상 원래는 땅을 포장해야 하지만 부부는 상토를 20cm 이상 두껍게 까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사방이 개방된 돈사라 겨울철 보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상토 비용도 많이 들고 혼자서는 무리일 만큼 일도 고됩니다. 그래서 이 일만큼은 아들이 꼭 필요한 거죠. 이래도 전에보다는 얼마나 쉽나. 전에는 이걸로 일일이 한 삽씩 퍼가지고 저리 돌아서 갔다가 붓고 또 오고 붓고 또 오고 하는데 이거 한 번에 막 한 6번, 7번 왔다 갔다 할 걸 여기다 이렇게 다 싣고. 나는 모르겠어. 예전에 삽으로 다 했던 거 생각하면 트랙터 생겨서 아 편하다 하셨는데 예, 여기까지 거기에 이제 들어오니까. 또 이 덤프까지 들어오니까 정말 일이 많이 수월해졌고. 이제 새 흙을 돼지우리에 넣어주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흙을 고른 다음 마지막에 꼭 넣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볏짚인데 돼지들이 깔고 있기도 좋고 이렇게 흙과 볏짚이 섞이면 돼지 오물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게 들어가면 저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먹을 게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평탄 작업이 되는 거죠. 오전에 작업을 끝내고 한숨 돌리고 나니 벌써 돼지들 먹이 줄 시간입니다. 밥 먹자. 저만큼 가야 얘들이 또 밥을 먹으러 나오죠. 새끼 돼지들은 최대한 스트레스 없게 키우자는 게 안섭 씨의 원칙. 축사 밖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놔둡니다. 저 밥 먹는 저 모습 봐봐요. 얼마나 이쁜지. 토실토실한 놈들이. 돼지를 풀어서 키우다 보니 밥을 먹을 때면 꼭 마릿수를 세어봅니다. 두 마리가 되는데. 두
마리가 피어. 물에 한번 탁줘봐. 놀다가도 밥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돼지의 습성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쪽도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돼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와요. 여기 흑돼지 농장에 오신 거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체험 농장을 준비하는 부부. 올해는 소시지 만들기를 새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운동땡 2년 만에 왔나? 소나무가 이거 진짜 멋지다, 그죠? 돼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이야기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